네, 안녕하세요. 한국유통인협회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인천의 가정동에 있는 도메토피아의 그 황 이사님한테 좀 어렵게 인터뷰 부탁해서 네, 이른 아침에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네, 황 이사님 잠깐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도메토피아 황용순 이사라고 하고요. 네. 어려운 사람은 아니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편하게 네.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지 않아요. 그 도토TV라고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거의 한 네네. 100개, 영상이 100개, 쇼츠까지 하면 한 200개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3년 전 영상부터 쭉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18살 때 뭐 이화여대 앞에서 비디오 가게에서 그때부터 진짜 옛날부터 초콜릿을 주셨다고. 그래서 초콜릿 레이디가 제가 탄생한 게 아닐까. 도메토피아 들어오기 전에 저는 사업을 했었어요. 개인 사업. 근데 그 사업을 했던 게 예. 제가 이제 영업급인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업을 좀 남들보다 잘하다 보니까 네. 차라리 너는 이제 그 분할해서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던 게 1996년. 그리고 극적으로 네. 밀레니엄 때 네. 1999년 그 네. 세계 종말이 온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제 종말처럼 그 당시 18억 정도의 빚을 지고 거리로 나가게 됐죠.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만드셨다가 또 이런 그 당시 경험을 매출이 한 100억 정도였으니까 뭐 적지는 않았죠. 지금으로 하면 4,500억도 될 수 있겠네요. 와, 그 환산해 보면 그렇겠죠. 물가 비율을 따지면. 네. 이메일 마케팅, 뭐 설득의 심리학, 이것저것 영업 기술도 많이 공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 듣는 분들한테도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 마케팅 세계에서 좀 쉽게 그 접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영업을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영업은 한 명 한 명 다가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을 필요로 없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업의 전 단계가 마케팅이다. 영업의 전 단계가 아니라 영업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영업을 필요로 없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가령 바카스 회사에서 네. 바카스 때문에 그 회사가 커졌는데 네. 엄청 커지고 난 다음에 광고를 하죠. 그렇죠. 광고를 하면서 예. 영업인들을 다 잘라버리죠. 영업인이 없나요, 바카스가? 그쵸. 이제 왜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예. 잘 되면 예. 잘 된 돈으로 남는 돈으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인들을 자르죠.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제가 비슷한 사례 알고 있는데 고려 기프트라고 라디오 광고를 엄청 많이 한다는데 그쵸. 돈이 남아서 한다. 그 얘기 네. 들었습니다. 고려기프트 같은 경우에도 예. 마케팅에 눈을 좀 일찌감치 떠서 그런 네. 건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처럼 예. 이렇게 그 영업을 하는 쪽 위주였는데 네. 그걸 광고로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라디오 광고를 하다가 네. 이거 괜찮네? 그러면 모은 돈을 가지고 TV 광고를 해보자. 처음으로 진출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TV 광고에 그걸로 저희가 아마 또 도메토피아하고 비슷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네. 사업 시작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은 꽤 커진. 누가 보면 김준호가 사장인 줄 아는. 그쵸. 그 우선은 저희 한유협에서도 도메토피아 교육이나 이런 그 판매 대행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 도메토피아 출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이 벌써 28기잖아요. 저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였으니까 예. 10년이 됐죠.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잘 되는 것만 하자. 안 되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건 네. 잘 된 사례들이 많았겠죠. 그쵸. 재밌었던 사례들이 많았어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만 좀 꼽아주신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기수는 아무래도 네. 저희가 준비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일기 일기였을 분들. 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무식하게 가르쳤어요. 아. 네, 그런데 그때 시작하신 분 중에 30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친구들은 무슨 과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그럴 때 네. 자기는 이제 사업을 경력 단절이 돼버린 거잖아요. 약간 좀 우울증도 있고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 돼요? 정말 돼요? 정말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쨌든 그 우울증도 해소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장사가 급격하게 잘 되면서 네. 나중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게 했어요. 네. 남편분이 혜택을 다 입었네요. 네. 그 남편이 직원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네. 플러스 자기의 꿈을 이룬 게 이게 잘 되자 가지고 제주도로 이사 가셨어요.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네, 자유롭게 업무한. 바다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런 거죠. 장소에 제약이 없다라는 그쵸. 거죠. 심지어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여성분이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결혼 오랫동안 안 하면 얘기 많이 듣고 그쵸, 안 좋은 소리 많이 힘들잖아요. 듣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돈 벌어가지고 홍콩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 셀러 사업을 계속 하시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런 시선을 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온라인 창업의 장점이라는 게 그런 네. 것들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온라인 초창기 2024년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2024년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냐? 온라인 예. 사업 초창기라고 예. 하는 거는 저희가 2002년도에 사업을 했거든요. 예.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완전 초창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때는 사실은 초보자분이 네. 뭔가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왜냐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내가 포토샵을 잘 못해. 그리고 HTML을 잘 못해. 그러면 맡겨야죠. 뭔가 좀 예. 그 한계가 분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초보자도 네. 그냥 간단하게 한 1, 2개월, 2, 3개월 정도 프로그램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도메토피아 같은 시스템 좋은 곳들 지원이 빵빵한 곳이 저희가 그렇게 옛날에는 지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맞다. 좀 쉬워진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기억에 남는 셀럽은인데 이제 온라인 창업을 잘해서 도메토피아에서 교육을 받고 제주도나 홍콩으로 가신 여성분들이네요. 두 분 다. 아무래도 예. 성공하신 분들 중에 여성 비율이 좀 높아요. 더 꼼꼼하셔서 그럴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네. 가령 탁구 치시나요? 탁구 칩니다. 잘 배운 적은 없으시죠? 그냥 야매로. 그렇죠.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 교회에서. 야매이기 때문에 야매를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진짜 한 번도 탁구를 배워본 적이 없는 여자분들이 가르치면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집이 별로 없다. 다 받아들인다. 지능적이다. 그리고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제 수행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게 정해진 분량을 소화하시면 된다. 그게 무슨 과한 분량도 아니고. 그쵸. 그런데 대부분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 바닥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네네. 그분들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말은 막 다 나와요. 네. 그런데 대부분 성공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해본 일도 없어서 그래요. 실천을 안 한다. 머릿속에서 떠도는 얘기들은 많은데 이것저것 잡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자기만의 데이터를 쌓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별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온라인이라는 거는 오프라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네.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치열하니까. 그런데 변별력만 갖출 수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보다 훨씬 빠르게 가고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못하시는 거죠. 요거를 이제 도메토피아 교육에서는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분배해 놨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강의 비중이 높았다라면 네. 지금은 강의 비중보다는 저희가 이제 케어 네. 그리고 매니지먼트 위주로 해서 뭐 이제 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옆에서 도와서 이 버튼을 누르세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 해가지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좀 이렇게 많이 자기 수립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죠. 이번 질문만 하고 우선 1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토 그 TV를 보면은 중국에도 광저우 캔톤 페어도 다녀오셨고 중국도 엄청 자주 가신다고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이 그 중국 네. 한인협회라고 있잖아요. 알죠. 무역 알죠, 그 알죠. 옥타라는 예. 것도 있고 거기에 한인협회 부회장이시고 그 옥타 이제 무역인상 이런 것들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협업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한유협 분들이나 제가 이제 한유협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중국을 같이 가자, 비자 만드셔라 막 하거든요. 근데 혹시 도토 TV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중국을 같이 가거나 결과물은 상관없이 갈수 제가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있어요 프로그램. 있어요? 네, 그럼요. 못 특히 찾아가지고. 이제 저 이제 아까 판매대행 예. 쪽에서도 정기적으로 있고 1년에 한 2번 정도씩 있어요. 아, 저희하고 오래 갈 사람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로 오래 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핵심이 중국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사를 본 분과 보지 않은 분의 차이가 커요. 신뢰도나 확신의 그쵸.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내가 믿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쨌든 협업이 굉장히 달라지죠. 이미 있었네요. 제가 굉장히 이것도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인데 부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네. 나올 때만 잠깐 배를 띄웠다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저희는 뭐 생생하게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셀러하고 이제 중국 프로그램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미 다 준비돼 있으시다.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은 좀 아카데미 과정이 좀 짧지만 네네. 옛날에 1년 과정이었어요. 오. 그럼 1년 과정 동안 같이 중국도 가고 그리고 화곡동도 가고 그래서 도매상에서 물건 사는 법까지 다 알려드려요. 지금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협상하는 법. 왜냐면 도매상에 가면 쉽게 가격을 노출 안 하고 안 주던 게 관례잖아요. 돌려서 말하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협상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끌어내는 방법까지 현장에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역사를 좀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